봉산탈춤 봅시다. 이 봉산탈춤은 제목에서 봉산탈춤이잖아. 그러니까 탈춤, 가면극, 그리고 민속극 이거야. 근데 어느 지역에서? 봉산 지역에서 불리는 노래인 거야. 그러니까 봉산탈춤 1가장, 2가장, 3가장, 5가장, 6가장 이렇게 다 있거든.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게 6가장이야. 제 6번째 마당이 되는 거야. 그래서 봉산 지역에서 유행하는 탈춤이란 말이야. 근데 아까 내가 너한테 무슨 얘기 하려고 했었지? 무슨 얘기 하려다가 까먹었네. 뭐 하려고 했지? 아니 그거 얘기 아니었는데. 아무튼 몰라요. 아무튼 가요. 그럼 여기서 봉산탈춤에서 나오는 건 일단 여기서 양반 삼형제가 나옵니다. 얘는 무슨 계층? 양반 계층. 그 다음에 누가 나와요? 말뚝이가 나오죠. 말뚝이는 마부예요. 서민 계층. 이 취바리는 뭐가 나오냐면 취바리는 신흥 상인 계층, 신흥 상인 계층. 그러니까 조선 후기에 부를 축적하는 신흥 상인 계층이야. 얘네들이 힘이 좀 있었어. 부를 많이 쌓았거든. 신흥 상인 계층 이렇게 나오는 거고 여기서는 이 양반춤, 육가장 양반춤이면서 얘네들을 비판한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의 모습을 우스꽝스럽게 표현해서 희화했고 또 얘네들의 어리석은 모습, 자신들이 놀림을 당하는지도 몰라. 그리고 낄낄대고 좋아해. 그런 모습. 또 얘네들의 무지와 무식을 또 스스로 폭로해. 이런 세 가지 측면이야. 첫 번째가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통해서 얘네를 희화해서 조롱하고 두 번째는 얘네들이 자신을 놀리는 줄도 모르고 좋아해. 그래서 그런 어리석음. 세 번째는 얘네들의 무시와 무지. 무식과 무지를 얘네들이 스스로 폭로하는 거야. 이 세 가지의 양반을 풍자하는 거지. 그러니까 양반을 풍자했다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뭐가 성장했다는 거니? 그렇지. 선민의식이 성장했다고 보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대표적인 근대 장르가 되는 거야. 이렇게. 자, 그럼 작품 한번 가볼게. 일단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들은 아까 그 얘기하려고 했다. 이 작품이 주의 깊게 가야 될 건 뭐냐면 여기를 마음을 좀 내려놓고 보잖아. 마음을 좀 내려놓고 보면 너무 쉬워. 근데 이거 하나하나 꼼꼼히 볼 생각하잖아. 너무 어려워. 왜냐면 여기서는 한자어들이 되게 많이 나와. 어떤 한자, 여기서는 한자어가 많이 나오고 서민들과, 그러니까 자 다시 봐. 잠깐 봐. 이 작품의 봉산탈춤에서는 서민들의 언어랑 양반들의 언어가 혼재되어 있는 거야. 그러면 왜 서민들의 언어가 양반들의 언어가 혼재되어 있을까? 그러니까 얘 향유 계층은 누구야? 양반을 조롱하고 풍자하고 비판하는 게 서민 계층이지. 그럼 서민 계층의 작품에서 왜 이렇게 양반들의 한자어라는 양반들의 어휘가 많이 차용될까? 나왔을까? 양반. 응. 그러니까 그 양반의 응. 인물이 나와서 응. 양반까지.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견해가 요즘의 대세야. 그러니까 이게 서민에서 출발했지만 향유 계층이 누구까지? 양반까지 확대됐다고 보는 견해가 지금은 대세. 근데 선생님은 실은 그렇게 보지는 않아. 그러기엔 양반을 너무 잔인하게 까. 그렇잖아. 그래서 보는 견해는 두 가지야. 지금처럼 향유 계층이 서민 층에서 양반 계층까지 확대됐다고 보는 견해랑 또 하나는 이 작품들은 서민 계층에서 양반을 풍자하고 조롱해야 되잖아. 그때 그 조롱하고 풍자하는 모습 중에 하나가 양반들의 허식, 허례야. 겉멋이야, 겉멋, 허례. 그치? 그러니까 양반들의 지나치게 장황하게 펼쳐진 이런 한자어라든 이런 걸 통해서 그들의 허식 이런 것들을 풍자할 목적으로 썼다라고 보는 경우도 있거든. 근데 그건 내 대세를 따라야 돼. 아직 학교에서는 진도를 안 나갔지. 그래서 학교 진도 나가는 거 보고 판단해 보도록 합시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읽으면서 봐야 될 건 이 작품이 아까 전통극이라고 했잖아. 민속극이라고도 했잖아. 그래서 얘는 또 마당놀이야. 마당에서 펼쳐지는 건 그냥 그런 전통극의 특징이 좀 몇 군데 나와. 중간중간. 그래서 그 전통극의 특징을 좀 알아보는 게 좋을 거야. 알겠지? 내용하고 더불어서. 자, 첫 번째부터 갈게요. 자, 첫 번째는 바로 양반 삼형제가 등장하는 부분이에요. 양반 삼형제가 등장하게 되는데 누가 이끌고 와요? 말뚝이가 양반 삼형제를 인솔해서 데리고 옵니다. 자, 이거 한꺼번에 보려니까 잘 안 보이네. 좀 크게 해서 보자. 번거지를 쓰고 채찍을 들었어요. 말뚝이의 신분이 뭐라는 걸 알 수 있어? 채찍을 들었으니까 마부야. 예, 양반들의 마부인 거지. 그리고 국거리 장단에 맞춰 양반 삼형제를 인도하면서 등장하는 거지. 그래서 뭐 국거리 장단하고 들어오면 뒤에 양반 삼형제가 뒤따라 들어오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무대에 등장하게 됩니다. 양반 삼형제 말뚝이 뒤를 따라 국거리 장단에 맞추어 점잔을 피우지. 점잔을 피우지만 어색하게 춤을 추며 등장한다라고 나와 있어. 이 첫 번째 파트 있지? 등장 파트에서는 양반의 모습을 희화화해요. 그러니까 희화화가 무슨 뜻이야?
그렇지. 우스꽝스럽게 그리는 거야. 그래서 우스꽝스럽게 그려서 양반들을 어떻게 조롱할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럼 여기서는 행동이라든지 생김새라든지 행동, 동작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양반을 희화해서 조롱한단 말이야. 자, 한번 가보자. 어색하게 춤을 추며 등장합니다. 그래서 양반을 희화하는 거죠. 어색한 행세를 통해서. 양반 삼형제, 맞이는 셋님, 뭐라고요? 생원이라고도 불러요. 생원님. 둘째는 서방님, 셋째는 도련님, 도령이다. 라고. 그렇죠? 양반 삼형제죠. 셋님과 서방님, 첫째와 둘째는 흰 창옷에 관을 썼다라고 했지. 흰 창옷에 관을 썼다니까 얘가 양반의 복장이 되겠지. 자, 관이 어떤 거냐면 이렇게 생긴 걸 말합니다. 요거 관 이렇게 썼죠? 얘는 이런 관을 썼지만 얘는 또 이런 걸 썼네요. 그죠? 첫째, 둘째요. 셋째는 도령이니까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머리를 묶었어요. 두 사람은 관을 썼고 이렇게. 도련님은 남색 해자에 복권을 썼다. 이렇게 돼. 그러면 얘네들의 신분은 뭐라고? 양반이지. 얘가 말뚝이가 마부라는 것은 아까 번거지와 채찍을 들었다는 걸 통해서 알 수 있고 얘네가 양반이라는 것은 흰 장옷에 관을 썼고 또 도령은 남색 회자에 복권을 썼다는 거야. 그래서 얘가 양반 신분을 나타내는 복장을 하죠. 그런데 셋님과 서방님은 언청이이며라고 했죠. 언청이 알고 있죠? 여기 이렇게 올라가는 여기가 이렇게 살이 갈라지는 거야. 입술 위쪽이 갈라져요. 그래서 한 줄, 두 줄 이렇게 되고 요즘은 나오자마자 다 수술하더라고요. 어렸을 때. 그래서 보면 가끔 이렇게 흉터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흉터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건 언청이죠. 근데 셋님과 서방님 언청이이며 셋님은 언청이가 두 줄, 서방님은 한 줄이다. 이렇게. 이건 이제 신체적인 결함을 갖다 내서 이것도 뭐 한 거야? 양반을 희화하는 것 중에 첫 번째가 어색한 행세, 그리고 두 번째가 뭐야? 생긴 거 가지고도 이래요. 이거 좀 그치? 요즘에 정서는 안 맞지? 요즘에 이런 큰일 나. 인신공격이야. 하지만 옛날에는 신체적 결함을 가지고 양반을 희화했죠. 또 부채와 장죽을 가지고 있으면, 그러니까 부채와 장죽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역시 뭐라는 거야? 양반 신분을 나타낸다는 것이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신체적 결함이 또 있어요. 도련님은 입이 뭐야? 입이 삐뚤어졌어요. 도련님이 입이 삐뚤어졌습니다. 이게 신체적 결함을 통해서 양반을 희화한 것이죠. 그 요것도 사진을 요거 그림 다시 한번 볼까요? 보세요. 야, 입이 삐뚤어졌죠? 그렇죠. 서방님은 언짢으니까 한 줄이죠? 여기 몇 줄이에요? 두 줄이죠. 그러니까 두 줄과 한 줄이 되죠. 이렇게. 신체적 결함을 가지고 조롱하는 거야. 또 도련님은 일절 대사는 없으며 대사가 없어요. 아까 대사 말로 끼기에도 부족해요. 얘네 사이에서도 부족해. 그래서 형들과 동작을 같이 하면서 형들의 면상을 부채로 때리며 방정맞게 군다라고 했죠. 이건 뭐야? 행동을 통해서 방정맞은 행동을 통해서 양반을 희화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말뚝이와 양반 삼형제의 등장인데 여기서는 양반의 모습을 희화화해서 조롱할 의도가 있는 거야. 세 가지죠. 첫 번째가 어색한 행동, 두 번째가 신체적인 결함, 세 번째가 이거 방정맞은 행동. 이걸 통해서 양반의 모습을 희화화했어요. 여기까지가 발단이고요. 말뚝이가 양반 삼형제를 인도해서 등장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됐죠? 내용상 어려운 거 아무것도 없죠? 네, 그 다음 두 번째 파트가 어떤 파트냐면 여기서는 재담이라 그래요. 재담이라는 건 뭐야 이거? 이야기죠. 재미있는 이야기인 거야. 재미있는 이야기가 몇 개로 나눠져 있긴 해요. 첫 번째가 양반에 대한 대담, 양반의 뜻풀이에 대한 재담. 두 번째가 생각이 안 나네. 갑자기. 아무튼 하나씩 가봅시다. 여러 가지 재담이 나오는데 이 재담은 일정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일정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완벽하게 이 구조를 따르는 게 아닌데 이 기본적인 구조를 따르고 있어. 약간의 변형이 있지만 그러면 구조를 한번 가볼까?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이 다음 페이지에 있나? 구조 먼저 잠깐 보고 올게. 이렇게. 이게 재담의 구조입니다. 처음에 뭐라 그래요? 쉬라고 말해. 쉬라고 말하는 건 재담의 시작을 알리면서 관객들과 모든 사람들의 주의를 집중시키는 거예요. 자, 쉬 하고 집중시켜요. 그런 다음에 말뚝이가 조롱을 해요. 양반을 조롱해요. 그럼 양반이 호통을 합니다. 아니 넌 뭐야? 라고 호통을 해. 그럼 말뚝이가 급하게 변명을 하죠. 아니 서방님 사실은 이렇게 변명을 해. 그럼 양반이 아 그렇다네 하고 좋아하는 거야. 그리고 안심하지. 안심하고 좋아하면서 춤을 추면서 재담이 마무리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갈등이 일시적인 해소인 거야. 그런데 봐봐. 말뚝이가 조롱하고 변명하잖아. 그 모습을
이거 놀리는 거거든 실은. 근데 놀리는 줄도 모르고 얘네들이 좋아하고 춤추는 거야. 이런 걸 통해서 양반의 뭐? 어리석음이라고 보는 거야 여기서는. 근데 그 제담이 여러 개가 나와. 첫 번째 제담이 무슨 제담이다? 양반의 뜻풀이에 대한 제담인 거야. 자, 양반의 뜻풀이에 대한 제담 한번 가봅시다. 제담이 여러 개의 제담이 있어요. 그래서 전개까지는 제담입니다. 자, 갑시다. 말뚝이가 가운데쯤 나와서 뭐라고? 쉬 하죠. 그러면 음악이 딱 멈추지. 그럼 뭐가 돼? 주의가 싹 집중됩니다. 그래서 제담이 시작되는 거야. 쉬, 양반 나오신다 라고 말했죠. 여기서 양반은 누구? 양반 삼형제를 말하겠죠. 양반이라고 하니까 노론, 소론, 호조, 병조, 옥당을 다 지내고 삼정승, 육팡사를 다 지낸 태로 재상으로 계신 양반인 줄 알지 마시오라고 했지. 아까 선생님 뭐라 그랬니? 그냥 깊이 들어가면 진짜 어렵지. 이거 다 알아야 되잖아. 그런데 쓱 멀리 떨어져 보면 되게 쉬워. 그럼 여기까지는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겠냐? 노론, 여기서부터 육판사 계신 양반. 이거 뭐야?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양반이야. 그렇죠? 여기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양반이야. 양반 나오신다고 하니까 이런 일반적인 양반인 줄 생각하지 마시오. 뭐라는가? 계잘량이라는 양자에 개다리 소반이라는 반자 쓰는 양반 나오신단 말이오. 그러니까 양반 나오신다 그래서 야, 니네가 생각하는 그런 양반 아니야. 계잘량이라는 개가죽이야, 개가죽. 개가죽 양자에다가 개다리 소반 반자 쓰는 그런 양반 나오신다요 라고 말하는 거야. 그럼 뭐 하는 거야 지금? 양반을 조롱하는 거야. 이게 아까 구조가 있었지. 쉬 나왔잖아. 그 다음에 양반을 조롱하는 거야. 그렇지? 양반 뜻풀이에 대한 제담인데 계잘량이 양 하니까 여기서 보면 계잘량 양이라는 양자에 개다리 소반에 반자 쓰는 거잖아. 이렇게 계잘량 양자지. 발음의 유사성을 통해서 뭐가? 언어 유희가 되는 거야. 계잘량은 개가죽이고요. 반할 때는 개다리 소반이라고 하는데 개다리 소반은 어떻게 됐냐면 자, 선생님 개다리 소반을 한번 그려볼게요. 이게 상 이렇게 있잖아. 상이 있지. 그러면 다리가 있는데 다리가 이렇게 근데 다리가 이렇게 생긴 게 아니라 개다리처럼 이렇게 개다리처럼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걸 개다리를 가지고 있는 소반이야. 조그만 상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개다리 소반에 반자 나온다라는 거겠지. 그러니까 일반적인 양반이 아니라 개가죽 양자에 개다리 소반에 반자를 쓴다라고 말하는 거죠. 조롱하는 거죠. 그러면 조롱 다음에 뭐가 나온다고 했죠 아까? 호통. 그래서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양반의 호통이 나옵니다. 야, 이놈들 뭐야? 라고 양반이 호통을 하게 되죠. 호통을 합니다. 그랬더니 말뚝이가 어떻게 한다고? 변명을 하죠. 아, 이 양반들 어찌 듣는지 모르겠소. 노론소로 호조, 병도, 옥당을 다 지내고 삼정중육판에서 다 지내고 태로 재상으로 계신 이세곤네 삼형제분이 나오셨다. 그리하였소라고 해서 말뚝이가 변명을 하죠. 그치? 변명을 하면 그 다음 뭐래? 양반들이 이세곤이라네 하면서 안심하지. 안심하면서 뭐예요? 춤을 추면서 마무리되는 거야. 여기서 춤은 갈등의 일시적인 해소가 되는 거지. 이렇게. 도령은 때때로 형들의 면상을 치면서 논다. 끝까지 그런 행동을 한다. 이렇게 나와 있지. 그럼 이렇게. 그래서 하나의 제담이 어떻게 되니? 끝났지? 이렇게 하나의 제담이 끝나는 거야. 근데 여기서 보면 말뚝이의 변명에 쉽게 뭐하니? 안심하지? 자신을 놀리는 줄도 몰라. 그래서 양반의 어리석음을 풍자한다라고 보는 거야. 이렇게. 자, 첫 번째 제담 나왔습니다. 첫 번째 제담 무슨 제담? 양반 뜻풀이에 대한 제담이었어요. 양반 뜻풀이에 대한 제담. 근데 이런 것들이 계속 어떻게 한다고? 반복됩니다. 이런 것들이 반복돼요. 어디 쓰고 있어? 아, 여기 쓰고 있어? 자, 두 번째 만나 갑시다. 네, 두 번째는 담배와 헌화예요. 담배와 헌화. 헌화는 이제 시끄럽게 떠드는 걸 헌화라고 그래요. 잡담하는 거. 이렇게. 또 뭘로 시작합니까? 쉬 하면 또 반주가 그치죠. 쉬 하면서 새로운 뭐가 또 시작해? 새로운 제담이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구경하시는 양반들 말씀 좀 들어보시오라고 말했죠. 여기서 말하는 구경하시는 사람들은 누구야? 관객인 거야. 그러면 관객과 무대와 객석의 구분이 있어 없어? 없어요. 무대와 객석의 구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에 참여도 가능해요? 관객의 참여도 가능합니다. 이게 뭐의 특징?
탈춤 또는 전통극의 특징이라고 봐도 되죠. 탈춤 전통극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른 말도 나오긴 하는데 똑같은 말이에요. 무대와 객석의 구분이 없다라는 거잖아. 그지? 이렇게. 또 공연 장소가 곧 무대 장소예요. 요거는 좀 이따 설명해 줄게. 나오면. 이제 쓰느라고 정신이 없는 것 같아서 요거 쓰고 나면 조금 선생님이 설명을 해줄게요. 일단 써보세요. 여기까지. 최근에는 한 뭐가 최근에 안 해? 전통국? 어? 이거 뭐? 내가 잘 못 들었어. 봉선탈출 뭐? 최근에 알아요. 요거 어디 하겠죠. 어디 가서 하겠죠. 우리가 찾아보면 있을 거야. 그러니까 이런 데 나오는 정도면 좀 되게 유명하죠. 되게 유명합니다. 그래서 뭐 니네 말은 그거잖아. 뭐 설날이나 이런 날 민속촌 같은 데서 한번 해볼 수도 있고, 그치? 가끔 찾아보면 있을 거예요. 여기까지 썼어요? 자, 여기까지 한번 봐봐. 쉬 반주 그쵸. 구경하시는 양반들 말씀 좀 들어보시오라고 해서 관객한테 말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얘가 뭐 하냐? 쉬 시작했으니까 말뚝에 조롱이 시작해야 되겠죠? 조롱합니다. 짤짤한 곰방대. 옛날에 양반들은 이렇게 긴 거에다가 하고, 그치? 중인 이상 평민들 요만한 거, 좀만한 곰방대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야, 짤짤한 곰방대로 잡수지 말고, 연죽전이라고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연죽이라는 얘기는 담배가게야. 그래서 가서 돈이 없으면 나한테 소식을 해서 양칠간 죽, 대나무, 잠은 죽, 대나무 죽자야. 그러니까 여기는 다 뭐겠니? 담뱃대를 만들 수 있는 대나무잖아. 그러니까 이걸 하나하나 보려면 이 작품이 너무 어려워지잖아. 그래서 이런 거야. 다가 육목각기 희자, 대나무, 오동, 수복, 연변, 죽, 대나무를 사다가 이리저리 맞춰가지고 대나무 이렇게 조립해가지고 재령 나무에 개 낚시줄 것도 이렇게 곰방대를 길다랗게 해놓고 펴라라고 말하는 거야. 길다랗게 쭉 걸어놓고 잡수시오라고 말하는 거지. 그럼 이게 왜 양반에 대한 조롱이냐면 평민에게 양반 앞에서 양반들의 담뱃들을 뭐 하는 거야? 권하는 거야. 그러니까 양반의 권위를 뭐 하는 거야? 실추시키고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지. 이렇게. 그러니까 얘가 호통을 치는 거야. 뭐야 이놈? 이놈 뭐야? 호통하죠. 그랬더니 뭐라 그래? 아, 이 양반들 어찌 됐어? 이 양반하고 달라. 아, 이 양반들 어찌 됐어? 이 양반은 관객들. 이 양반은 양반 삼형제. 양반 나오시는데 담배와 헌화를 금하라. 그리하여서 담배와 떠드는 것을 금하라가 하였어라고 해. 그러니까 말뚝에 뭐가 나오겠니? 말뚝에 변명이 되겠지? 말뚝에 변명은 뭐야? 얘네가 양반에 그다음 뭐가 나와야 돼? 안심이 나와야겠지? 그다음 뭐가? 춤으로 끝나야 되겠지? 제담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헌화를 금하였다네라고 안심하면서 춤을 추면 끝납니다. 여기가 양반의 안심으로 끝나겠죠. 춤을까지 끝나면서 몇 번째 대담? 두 번째 대담입니다. 첫 번째 대담은 양반의 뜻풀이, 두 번째 대담은 담배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자, 그다음 여기 나오면서 이제 좀 설명을 한번 해볼게. 자, 뭘로 시작합니까 또? 쉬 이렇게 시작하죠. 내가 안 쓸래다가 썼어. 어차피 앞에서 내가 계속 반복이니까 니네가 이걸 구분 못하진 않을 거 아니야. 못하진 않을 건데 안 쓸래다가 그래도 썼더니 괜히 썼네. 안 써도 됐을걸. 여기 내가 쓴 거 니네 쓰지 말라 그래도 쓸 거잖아. 여기서 이제 선생님이 설명할 게 이거 아까 극중 장소가 곧 공용 장소라고 했잖아. 이 말의 뜻을 딱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머릿속에 확 안 박혀. 근데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해줄게. 이거 하려고 그래. 이건 이제 현대 연극하고 좀 봐도 돼. 현대 연극과의 차이점을 한번 보도록 하자고. 쓰세요. 천천히 써.
천천히 써. 자, 여기까지 썼지? 그럼 가보자. 극중 장소라고 공연 장소는 어디냐면, 봐봐. 선생님 물어볼게. 요즘 현대 연극 있잖아. 연극은 공연하는 장소가 어디예요? 극장이죠. 그리 맞아요. 극장입니다. 그게 공연 장소예요. 이 연극이 벌어지는 장소예요. 극장이에요. 그러면 극중 장소는 뭐야? 연극에서 연기하고 있는 공간인 거잖아. 근데 그걸 뭘 통해서 뒤에 있는 걸개 그림이라든지, 그럼 뒤에 고속도로가 막 편의점이 되어 있어. 그러면 공연 장소는 극장이지만 극중 장소는 어디가 돼? 편의점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공연 장소, 극중 장소 같아 달라. 현대 연극은 달라. 그렇지? 그런데 얘는 뭐냐? 극중 장소와 공연 장소라는 얘기는 얘는 마당에서 하잖아. 내가 하는 장소가 어디야? 마당이지. 그래 마당이야. 그럼 실제로 그 연극을 극중에서 장소도 어디야? 마당인 거야. 그러니까 마당과 마당이 있고 다 같이 있는 거, 다 똑같은 인정하는 거야. 여기가 다 같이 모여서 같이 한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가 마당이지. 지나가는 사람 있을 거잖아. 그 사람한테 구경하시는 양반. 그다음 저기 뭐야? 악곡 연주하는 사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극중 장소와 공연 장소가 같다는 얘기야. 그러면 특별한 무대 장치가 필요하겠니? 필요하지 않겠니? 그래, 특별한 무대 장치가 필요 없어. 그러니까 특별한 무대 장치가 있다는 얘기는 공연 장소를 극중 장소로 바꾸기 위해서 무대 장치가 필요한 거잖아. 그런 게 없어. 그래서 전통극의 특징은 관객의 참여가 가능하고 또 악공의 참여도 가능하지. 그리고 특별한 무대 장치가 필요 없지. 이런 것들이야. 이런 것들이 바로 전통극. 공연 장소와 극중 장소가 같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이것도 그런 입장이에요. 자, 앞에서는 관객을 참여했지. 여기서는 누구에 참여해? 악공도 참여하게 됩니다. 오음 육률 다 버리고요. 오음 육률이니까 어떤 들이겠니? 일반적으로 좋은 음률이 되겠지. 양반들한테 어울리는 음률이 되겠지. 그런 거 다 버리고 저 버드나무 홀뚜기 뽑아다가 라고 했으니까 버드나무 필이야. 버들까지 잘라다 이렇게 태워서 필이 만들거든요. 버들필이 뽑아다 불고 바가지 장단 좀 쳐주십시오. 바가지 엎어놓고 따당따당땅 치란 얘기야. 그러니까 뭐야? 양반을 역시 조롱하는 거지. 그랬더니 양반의 권위를 깎아내리고 조롱하죠. 그랬더니 양반들이 아 이건 뭐야? 라고 호통을 해. 그랬더니 다시 변명하는 거야. 아 이 양반 어찌 됐어? 용머리 해금 북장구 필이 저때 한 가락도 빼지 말고 건건들에게 치라 그리하였소 라고 말하는 거지. 그 뭐야 이거 또 말뚝이가 변명하지. 그랬더니 건건들에게 치라래 하면서 양반들이 안심하면서 좋아하고 춤으로 마무리가 되는 거야. 여기는 이제 뭐 장단에 대한 제담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 때 빨리빨리 찾고 하려면 머릿속에 이 글의 구조가 보여야 돼. 처음에는 양반 삼형제의 등장. 그죠? 그 다음 여기가 처음 발단 부분이고, 그 다음에 제담이 시작했지? 첫 번째 제담은 양반, 뭐에 대한? 양반 뜻풀이의 제담. 두 번째는 담배에 대한 제담. 그리고 여기 세 번째가 뭐? 장단에 대한 제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글을 많이 읽어보면 읽을수록 머릿속에 다 남지. 근데 완벽하게 외워둘 필요는 없지만 제담의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걸 보면서 맞다. 생각하려고 해도 생각이 안 나더라도 딱 맞다. 이렇게 돼야 돼. 자꾸 반복하면 이런 것들이 좀 기억이 잘 되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누가 하냐? 쉬라고 말해. 아까 지금까지 쉬는 누가 있었어? 말뚝이가 있었지. 근데 이번에 양반이야. 쉬 말뚝아 라고 말해. 이놈 너도 양반을 모시지 않고 어디로 그리 다니냐라는 얘기. 이리 와서 누굴 모시라는 거야? 양반을 좀 모셔야 되지 않냐? 내가 양반이니까 이놈 어디로 자꾸 돌아다녀? 와서 양반 모셔야지 라고 말하는 거야. 그랬더니 말뚝이가 뭐라고 합니까? 가보자. 뭐라고 하는지 가보자. 자, 여기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중요한 부분이 되겠어요. 노새가 말과 당나귀의 결합? 그러니까 그럴까 아마? 말과 당나귀의 결합? 걔네에서 나오는 것이요? 그걸 노새라고 할 거야 아마. 걔 자신 못 낳지 않아요? 그건 잘 거기까지 네가 생물적으로 접근해 가보면 선생님이 쫄? 국어 선생님한테 지나친 과학적 지식을 들이대면 안 돼. 약간 제대로 되지 않은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러 저렇게 해서 얘 자가 노새가 좀 작고 대신에 말과 뭐 당나귀의 뭐에서는 좀 작은 애야 노새가. 자꾸 제대로 못 따르려고 하잖아요. 그렇지. 근데 실수라기보다는
그러기에는 노새가 예전에 꽤 많았단 말이야. 노새가 꽤 많았어. 그러니까 뭐 이렇게 태어나는 기간이 좀 임신 기간이 좀 짧나? 아니면 뭐 출산율이 높나? 아무튼 그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다. 님이 왜 양반을 타고 다니는 거예요? 아니 그 님이 아니라 저 밑줄이 말뚝이님 내가 타고잖아. 누굴 타고 다니는 거야? 노세원님을 타는 거지. 자, 설명 먼저 가봐. 그러면 잘 안 되면 설명을 한번 듣고 가보자. 얘 양반을 모시지 않고 어디로 가냐라고 했지. 아, 그래서 그렇잖아. 내가 양반을 찾으려고 찬밥에다 국 말아서 아침 일찍 먹고 마국간에 가서 노세원님을 끌어다가야. 그러니까 노세야, 노세 원래는. 근데 노세라고 하지 않고 뭐야? 노세원님이라고 한 거야. 그 발음이 어떻게 돼? 노세원님, 노생원님이 되는 거야. 그럼 여기 생원이 누구야? 첫째, 생원이잖아. 그래서 이거 언어 유희, 발음의 유사한 노세원님, 노생원님 이거잖아. 발음의 유사성을 위해서 끌어다가 등에 솔지를 살살한 거야. 그래서 누가 타? 말뚝이님 내가 타고야. 그러니까 양반을 타고 다닌다는 얘기야. 이렇게. 그러니까 양반을 발음의 유사성을 통해서 내가 그래서 노생원님을 타고 이렇게 타고 서양, 영국, 미국, 법 프랑스, 덕국 독일, 프랑스, 독일, 동양 3국, 동양 3국은 뭐 한 주길이 되겠죠? 물은 매주 발듯하고 동은 여울이여 서는 9월이라 동열 소골 남들이 북향산 방방곡곡 면면 촌촌 바위 틈틈 모래 잼집이 참나무 결결이 다 누굴 찾으러? 양반. 왜? 양반이 너 어디 다니? 양반을 모셔라 그랬어. 내가 그렇지 않아도 양반 찾으려고 그렇게 방방곡곡 다 뒤져봤는데 뭐 새님 삐뚝한 놈도 읍습디다라고 말해요. 그럼 양반을 앞에다 두고 양반 비슷한 놈도 없다라고 말하는 거지? 그래요. 그래서 양반다운 양반이 없다라는 거야. 또 여기서 봐라. 말뚝이는 뭐야? 님이지. 말뚝이지. 자기는 님이야. 근데 양반은 뭐야? 양반 비슷한 놈도 없었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놈과 님의 대조를 통해서 뭐 한 거니? 양반을 어떤 의도? 조롱할 의도가 되는 거야. 그래서 양반다운 양반이 없다. 그래서 자신을 님이라고 하고 양반을 놈이라고 했지? 이런 걸 통해서 또 양반을 조롱하는 의미도 있었고 말투도 양반 비슷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야 되지. 읍습디다. 이렇게 뭐 반항심이 담긴 말투인 거지. 이런 걸 통해서 여기까지가 말투의 조롱이 되는 거야. 그럼 여기서 시험에 나올 만한 게 많죠. 발음의 유사성인 언어 유희, 말뚝이님과 삐뚝한 놈, 그리고 없습디다. 이런 거 반항적인 거. 이런 것들이 다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이렇게. 자, 그 다음 가봅시다. 근데 중략 됐죠? 중략? 여기는 양반 찾기예요. 양반 찾기. 그런데 여기 보면 문장을 보면 있잖아. 서양 영미, 법덕, 동양상국, 무르 매지달트사고, 동은 여울이여, 서는 9월이라, 동여울 소구월, 남들이 북향사니까 대구가 계속 이루어지지. 그러니까 대구적인 표현으로 대구적인 표현이 이렇게 반복하면 뭐가 느껴지니 여기서? 운율감이 느껴지죠. 그래요. 운율감이 느껴지는 거야. 그래서 바위 틈틈 모래 잼잼 참나무 결결이 있죠. 대구적인 반복을 통해서 리듬감을 나타내는 거. 요것 또한 시험에 나올 만하지. 그러니까 여기 부분이 시험에서 잘 나오는 부분입니다. 자, 그다음 네 이놈 양반을 모시고 나왔으면 세처를 정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로 이리 돌아다니냐라고 해서 세처라고 말하니까 그냥 잠시 머물 곳을 말해. 세처 해석 뭐라고 했을까? 잠깐 머물 것이겠죠? 머물 것을 마련해야지 라고 말해. 이놈 너 양반을 모시고 나왔으면 머물 것을 정해야 되지 않냐? 그리고 어디 이렇게 돌아다니냐? 라고 말해요. 그랬더니 말뚝이 채찍을 가리고 뭐예요? 원을 그리면 한 바퀴 돌아요.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원을 그려. 그럼 이곳이 뭐가 되는 거야? 세처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건 뭐야? 탈춤 전통국의 특징 별도의 무대 장치와 소품이 없어요. 야 여기가 뭐라고? 세처야 라고 말해. 그래서 얘 이마만큼 털을 잡고 참나무 울타리를 드문드문 참나무 울타리를 꼽았대. 그리고 바닥에다 무엇을 깔았어? 깃을 푸근히 깔았대. 볏짚이나 이런 거 이거 좀 뭐 식물의 줄기란 이런 거 있겠죠. 깃을 푸근히 두고 문을 어디로 냈대? 하늘로 냈대. 하늘 뻥 뚫려 있다는 거야. 이거 뭐야 이거? 마구간이죠. 마구간.
그러니까 세차를 잡으랬더니 어디를 세차로 잡아놓은 거야? 마구간을 세차로 잡아놓은 거야. 그러니까 세차를 마구간으로 정한 거야. 이것도 역시 양말을 뭐 하는 거야? 조롱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게 말뚝이가 조롱이야. 세처랑 세터랑 같은 말이야, 같아. 왜 세터라고 썼지? 세처야, 세처. 오타. 친절하네. 친절한 소유씨. 그렇다면 내가 또 바로 수정을 하죠. 아니? 왜 안 줘줘? 근데 이 팁 저희 학교 말고도 써요. 아니? 왜?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고? 내 생각도 그러긴 해. 니네 후배들을 위해서? 내년에도 내가 있나? 자, 세차를 마구간으로 정해놓죠? 조롱합니다. 그럼 또 뭐가 나와? 양반의 호통이 나오죠? 양반의 호통. 이는 뭐야? 그랬더니 또 뭐가 해야 되겠니? 변명을 들어놓겠지?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세차가 어떤 세차가 되겠어? 누가 봐도 양반이 머물 만한 세차에 대한 얘기를 해줘야 되겠지. 그게 바로 여기인 거야. 안 당기는데요. 안 남기는데 읽기 싫잖아, 일단. 봐봐. 좌자 오향에, 자시 방향에 앉고, 오시를 향한 방향을 털을 잡고, 난간 팔자에 오량각과 입구자로 집을 짓되 호박조초에 산호기둥에 빛이 연목에 금파 도리를 걸고 입구자로 풀어짓고 쳐다보니 천판자여 내려다보니 장판방이라 화문석을 쳤다 펴고 부벽설을 바라보니 동편에 붙은 것이 단박정령 네 글자가 분명하고 서편을 바라보니 백인당중 유태화라가 완전히 붙어있고 남쪽을 바라보니 인의예지 북편을 바라보니 효제 중심이 분명하니 이는 가히 양반의 세처방이 될 만하고 문방 제구 볼짝시면 용장 봉장 괴 두지 자기 협농 반다지 샛별 같은 논요강 노대야 받쳐 여기 양칠간주 자문죽을 이리저리 맞춰놓고라고 했죠. 그러니까 내가 있잖아. 이거 깊이 들어가면 수빈아 머리 터져. 그래서 이거 그냥 다 묶어서 뭐라고 하면 돼. 아주 고급스러운 세처인 거야. 고급스러운. 그러니까 그 단순히 그러니까 양반의 집이 어울리는 게 아니라 좀 과한 허세 이런 것들을 보여줄 만큼 과한 만큼의 것들을 보여주는 거야. 여기까지가 말뚝이 뭐가 됐어? 이런 집 잡아놨어요 라고 말해. 그럼 원래 변명이 나오면 그다음 뭐가 나와야 되지? 양반의 안심이 나와야 되지. 하지만 말뚝이는 여기서 한번 꼬아서 뭐가 나와요? 바로 말뚝이의 조롱이 나옵니다. 그래서 삼털 같은 칼담배라고 했죠. 삼털 같은 칼담배는 거친 담배야. 거친 담배를 저 성향 동프로 선창 돼지 똥물에다 죽여놨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야. 갑자기 딜을 박는 거죠. 극딜을 박죠. 니네 말로 하자면. 그래서 말뚝이의 변명 다음에 다시 뭐가 나와? 말뚝이 조롱입니다. 그래서 거친 담배를 돼지 똥물에다 죽여놨다 라고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말뚝이의 조롱이 나오니까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되겠어? 양말에 호통이 나와야 되겠죠? 이놈 뭐야? 이렇게 이놈 뭐야? 이렇게 호통이 나오죠. 그랬더니 다시 이제 뭐가 나와? 말뚝에 변명이 나오겠죠. 이 양반 어찌 됐어? 쇠털 같은, 쇠털이라는 얘기는 고운 털 같은 담배를 꿀물에다 척여놨다. 그리하였소? 라고 말뚝에 변명합니다. 그랬더니 꿀물에다 죽여놨다네 하면서 안심하면서 춤을 추죠. 이렇게. 그리고 춤을 추다가 음악이 끝나고 뭐 나와? 여기도 밑줄이다? 여기 밑줄 안 해놨네. 세처방으로 들어간 양을 한다. 이렇게 나와있죠. 얘도 전통국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얘도 전통국의 특징. 탈춤의 특징이라고 할게요. 역시 뭐가 없다는 거야. 특별한 무대 장치가 없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들어간 양을 하는 거야. 양반들이 뭐해? 자, 들어갑시다 하면서 자, 들어간다. 이렇게 딱 들어가는 거야. 3번이랑 똑같아요. 네, 3번이랑 똑같습니다. 얘도. 특별한 무대 장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밑줄 친 건 근데 똑같아. 야, 특별한 무대 장치가 없다는 얘기는 그 공연 장사 그쪽 장사랑 뭐가 틀리겠니? 그렇지? 이렇게. 자, 여기까지가 전개 1이고요. 전개 1이면서 여기는 재담입니다. 자, 재담의 종류 뭐 있는 알 수 있겠어요?
한 번에 한번 얘기해 볼까요? 보면서 첫 번째 무슨 제담 있었죠? 양반 뜻풀이의 제담. 그 다음 두 번째는 담배 제담. 그 다음에 장단 제담. 그 다음에 양반 찾기, 세터 정하기. 나와 있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담의 구조가 비슷한 구조가 계속 반복되죠. 맨 처음에 뭘로 시작하고 쉬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말뚝이의 조롱, 양반의 호통, 말뚝이의 변명, 양반의 안심, 좋다네 하고 춤추면서 끝납니다. 그러니까 쉬는 제담의 시작을 알리는 거고 춤은 제담의 뭘 알리겠냐? 끝을 알리면서 갈등의 일시적인 해소가 되는 거죠. 이렇게. 자, 여기까지가 제담을 통한 이야기가 나왔고요. 이 뒤는 제담이 아닙니다. 그럼 제담이 아니라 여기까지 전개 1이고 여기는 전개 2가 되는 거야. 전개가 2개만 될까? 중략이 막 남아있는데 이렇게 여기까지 썼습니까? 전개. 여기는 이제 여기는 아까 얘기했지만 양반들이 뭘 보여주려고 하냐면 야 그래도 우리가 명색이 양반인데 양반답게 놀아봐야 되지 않겠어? 라고 말하는 거야. 그래서 양반들의 문화, 놀이 문화를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양반들의 놀이 문화는 크게 몇 가지야? 3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뭐? 시조 읊기. 두 번째는 시조를 아예 짓기. 세 번째는 파자놀이. 이 3가지야. 파자놀이는 나오면 그때 설명해 줄게. 깰 파자야. 글자를 쪼개는 놀이인 거야. 그래서 그러면 내가 글자를 쪼개서 그거 하나를 설명해. 그러면 그게 다 합쳐진 글자가 어떤 글자냐를 맞히는 게 파자놀이죠. 그 얘네들이 야 그래도 우리 양반인데 우리 양반에 어울리는 놀이를 하자라고 했는데 그 놀이가 아주 처참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천박한 지적 수준을 스스로 폭로하는 거야. 이런 거죠.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야 내가 농구 좀 하잖아. 한번 볼래? 농구 뭐 이래. 그럼 천박한 농구 실력을 스스로 폭로하는 거잖아. 얘랑 똑같아요. 있어 보이려고 했지만 오히려 무식한 자신들의 수준을 스스로 폭로하는 역할을 하는 부분이 여기 부분이에요. 첫 번째가 시조 부르기예요. 시조 부르기, 시조 짓기 이렇게 나와. 내지는 나무관을 보고 좋은 사람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세차에 앉아서 이런 데서 세차에 있다니 좋다고 생각 안 하잖아. 갑갑하다고 말하잖아. 이런 데 가만히 있자니 갑갑도 하네. 이러겠지. 좁은 세차에. 양반들의 놀이 문화야. 양반들의 놀이 문화를 보여주는 건데 첫 번째가 시조 부르기. 두 번째가 시조 짓기. 그리고 세 번째가 파자하여 보자. 파자놀이. 이렇게 3개가 나오는 거야. 자, 이거 3개 한번 가봅시다. 하나씩 가보자. 자, 이렇게 갑니다. 가만히 있자니 가깝다네. 우리 시조 한 수씩 불러보세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이거 시조 한 수 불러보세라고 말하는 건 우리도 양반들의 뭐 놀이 한번 문화 한번 보여주자. 우리가 어떻게 노는지 한번 봐라. 이런 거야. 그러니까 자부심을 보여주려고 우린 이래 하고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형님 그거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양반들이 시조를 읊어요. 뭐라고 부르냐. 반나마 늙었으니 다 시점지는 못하리라. 늙음을 한탄하는 노래거든요. 이렇게 그리고 하고 웃는다. 이렇게 스스로 뭐 하는 거야? 스스로 만족하고 만족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다음에 말뚝이가 자청하여 소리를 하는 거예요. 시조잖아. 낙양성 심리허예 높고 낮은 전무덤에 이건 아닌데 얘는 민요야. 민요. 근데 민요인데 형식은 다르잖아. 내용은 별반 다르지 않아요. 형식은 다르지만 내용은 유사해요. 그러니 양반이 자기네를 뽐내려고 부르는 시조나 그냥 민요나 그 내용은 다 거기서 거기다 라고 말하는 거야. 그래서 양반의 허세를 풍자하는 내용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시조 부르기에서는 양반의 허세죠. 마찬가지예요. 그랬더니 지네끼리 좋아하죠. 다음은 글이나 한 수 지어보세. 한시 짓기야. 얘는. 한시는 지으려면 운자가 있어. 그러니까 총 4행의 한시, 4줄짜리 한시가 있잖아.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 네 번째 있잖아. 여기가 운이 같아야 돼. 그래서 여기 운자를 맞추는 거야. 그래서 운자를 정해줘. 그래서 뭘 정해주냐면 자 그럼 형님이 먼저 한 수 지어보세. 그럼 형님이 먼저 지어보시오.
그러면 동생의 운자를 내게 여기 들어갈 글자를 하나 둘 네 번째 그 글자를 내라는 거야. 그렇지. 네, 제가 한번 내드리겠습니다. 산자하고 영자입니다. 그러면 산과 영이 들어가야 돼. 두 번째하고 네 번째 산 영이 들어가야 돼. 그래서 한다. 아, 그거 어렵다. 여보게 동생. 되고 안 되고 내가 부를 테니 들어보세. 라고 해요. 울룩줄룩 작대산 허니 황천풍상의 동선영이라 라고 해요. 그럼 뭐야? 울룩줄룩 작대산 7글자죠? 황천풍산 동선영 이렇게 된 거야. 근데 이게 시조는 원래 뭐가 있어야 돼? 그 안에 담긴 뜻이 있어야 되지. 근데 얘는 단순한 뭐의 나열이야? 지명의 나열인 거야. 얘는 시조 지을 줄 알아 몰라? 시조 지을지 몰라. 그러니까 이게 무지와 무식을 스스로 드러내는 역할이야. 시조 운자 냈더니 지명의 단순한 나열인 거야. 한시 짓기인데. 그 다음 한번 가볼까? 그래서 뭐예요? 갖춘다. 거 형님 잘 지었습니다. 동생이 한번 지어보게. 그럼 형님이 문자를 하나 내십시오. 총자와 모자일세라고 말해. 총자하고 모자. 한자가 이런 모자도 있을까 싶어요. 아, 그 운자 벽자로군이라고 해서 벽자는 어려운 글자로군. 한참 낑낑 걸다가 형님 한마디 들어보십시오 합니다. 뭐라고요? 총자하고 모자지? 앞세기 집세기 앞총은 헝겊총하니 나박신 뒤축에 거물못이라 라고 나오는 거야. 그럼 뭐야 이게? 집신과 남학신이잖아. 그냥 이거 한자야? 아니지. 그냥 평민들의 생활용품을 뭐 하는 거야? 나열한 거에 지나지 않는 거야. 그냥 음만 맞춘 거야. 문자도 아니잖아. 문자는 원래 한문이어야 되니까. 그래서 얘네들은 한시 짓기라고 하면서 한시도 제대로 듣지 못하고 시조 읊지만 그건 백성들의 서민들의 민요랑 똑같고, 그렇지? 그러니까 자신들의 허세와 무지를 스스로 폭난다라고 보는 거야. 자, 그럼 파자 한번 가볼까요? 파자. 그러면 이번에 파자하여 보세요라고 있어요. 파자라는 건 뭐냐면 이게 밑에 설명 나왔나? 한번 보자. 한자의 자획을 나누거나 합하여 맞추는 수수께끼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러니까 한번 선생님이 어렸을 때 한자를 배웠거든요. 아버지한테. 이거 파자놀이를 어렸을 때 해요. 그럼 어떻게 하냐? 이런 거야. 사람이 나무에 기대어 있는 글자는 이렇게 하는 거야. 사람이 나무에 기대어 있는 글자는 무슨, 그렇지, 그런 식이야. 이게 파자인 거야. 그러면 나무에다가 사람이 기대고 있는 거야. 그럼 얘는 실규자인 거야. 이렇게. 그러면 지평선에 해가 떠오르는 글자는, 그러니까 지평선에 해가 떠오르는 거니까 단자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한자를 맞추는 거야. 원래 이런 거야. 그러니까 한자의 획을 부수거나 합쳐서 새로운 글자를 만들어내는 거지. 이게 파자거든. 근데 이게 되게 한자를 잘 알아야 되고, 어려운 거 내면 이런 거 좀 되게 고급 지식이 있어야 되겠지. 한자에 대한 지식이. 근데 얘네들이 그걸 하겠다고 하는 거야. 벌써부터 재밌죠? 가봅시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 주둥이는 하얗고 몸뚱이는 알록달록한 자가 무슨 자냐라고 말해. 주둥이는 하얗고, 그럼 우리 뭐 앞쪽이 흰 백자가 있나? 뒤에는 뭐 얼룩무늬가 있나? 뭐 생각하게 되잖아. 근데 뭐라고 나와? 한참 생각하더니 그 옥편에도 없는 자인데 그거 참 어렵습니다. 그 피마자라고 하는 자가 아닙니까? 피마자는 뭔데? 열매야, 열매. 글자가 아니라 열매야. 그러니까 무슨 자라고 했잖아. 실휴자 아닙니까? 그런데 피마자라고 하는 자가 아닙니까? 피마자 열매라고. 알록달록한 열매, 아주까리 열매란 말이야. 그래서 피마자 보면 피마자 왜 이게 없어? 피마자 열매야, 열매. 그래, 단어야. 한자가 아니라 단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지적 수준을 보여주는 거야. 그랬더니 거참 동생 참 용할세. 형님, 그럼 내가 한자 부르라오. 부르게. 논두렁에 살피 짚고 섰는 자가 무슨 자입니까? 뭐야? 그거 논임자라는 자가 아닌가? 이렇게 하죠. 논임자. 논임자야. 이게 파자야? 아니지. 그러니까 이게는 서민들이 즐기는 뭐라는 거야? 단순한 수수께끼에 지나지 않는 거지. 그러니까 말이 파자라고 하지만 파자가 아니라 단순한 수수께끼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보는 거야.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세 가지 놀이가 나왔어요. 첫 번째 뭐였죠? 시조 읊기. 두 번째는 한시 짓기. 한시 짓기. 세 번째는 파자 놀이. 이게 원래 양반들의 유일한 말이야. 근데 이게 제대로 할 줄 알아 몰라? 모르지. 그래서 양반들 자신의 무지와 허세 이런 것들을 스스로 폭로하는 역할을 하는 게 여기 두 번째 전개 이 파트가 되는 거야.
자, 그거 참 잘 맞췄습니다라고 했는데 이러는 동안에 취발이 살짝 들어와 한편 구석에 와 서 있다라고 했지. 그럼 그 다음에 누가 등장한다는 거야? 누가 등장해? 취발이가 등장하는 거야. 그러니까 다음에 등장할 사람이 미리 와서 대기하고 있는 거야. 근데 이것도 역시 별도의 무대 장치나 소품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다음에 등장할 사람 옆에 살짝 서 있는 거야. 이렇게. 다음에 이제 여기는 양반의 이제 무식함을 스스로 폭로했다는 거. 여기까지 이해됐죠? 오케이. 자, 다음. 여기까지 있어? 어렵진 않지. 근데 만약에 아까 우리 나와 있는 그 어려운 한자들 다 설명했으면 우린 뒤졌어. 학교에서는 다 하겠죠. 아니라고 봐요. 약간 단순하게 어떤 거지만. 그렇게만 해야죠. 그렇게까지 할 의미도 없어요. 그거 알아봐야 필요도 없고. 다음. 그다음 이제 여기가 이제 새로운 취발을 잡아들이기 장면이거든요. 이놈 말두가 나랏돈 노랑돈 칠푼 잘라먹는 놈 얼굴이 무르익은 대추빛 같고 울룩줄룩 뱀 잔등 같은 놈을 잡아들여라 라고 말하죠. 이게 누구라고요? 취발이. 근데 나랏돈 노랑돈 칠푼 잘라먹는 놈이잖아. 그러니까 얘가 국고를 국군, 그러니까 국고라고 해줘. 국고 횡령. 나라의 돈이 있잖아. 나라의 돈. 국고를 뭐 하는 거야? 횡령했어. 국고 횡령으로 뭐를 축척했다고 보는 거니? 부를 축척한 거야. 그래서 나랏돈 노랑돈을 칠푼 잘라먹는 놈이야. 상통이 무르익은 대추빛 같고 붉은색 대추빛 같고 울룩줄룩한 뱀이는 뱀이야. 뱀, 스네이크. 뱀 잔등 같은 놈을 잡아들여라 라고 했죠. 그럼 맨 앞에 그림 봐봐. 맨 앞에 그림에서 취발이 봐봐. 취발의 얼굴 한번. 선생님 페이지 넘기면 돌아가기 힘들으니까 니네만 봐봐. 봐요. 붉은색이죠? 이게 막 줄무늬 같은 거 있죠? 뱀 줄무늬처럼 이렇게. 요게 이놈이야. 잡아들여라 라고 말해. 그랬더니 그놈이 힘이 무량대각이요. 힘이 세요. 그리고 날쌘 것이 나는 호랑이와 같다라는 얘기지. 그러면 이제 부를 축적한 조선 후기 상인 계층의 부각이죠. 그들의 영향력이 어땠다는 거니? 그렇지. 영향력이 셌다는 거야. 그래서 상인 계층이 부각되고 이 상인 계층이 영향력이 커졌다라고 볼 수 있죠. 영향이 커졌어요. 그래서 새님의 전령이나 있으면 잡아올는지 거저는 잡아올 수 없습니다라는 거야. 그럼 뭘로는 잡아올 수 있다는 거야? 전령이 있어야지 잡아올 수 있다는 거잖아. 그럼 이 전령이라는 거에 힘이 있지. 얘가 있으면 잡아오니까. 그래서 이 전령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일부러 여기다 쓰려고 안 적어놨어. 지금 보니까 양반의 권위가 어떻게 됐어요, 많이? 실추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전령이 뜻하는 거는 뭐냐면 양반의 권위가 실추되었지만 아직은 뭐 있어? 아직은 남아있음을 보여주는 거죠. 이게 전령이 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전령이 있으면 잡아올 수 있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양반의 권위가 많이 실추되긴 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양반의 권위가 남아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이 전령이야. 그래서 말뚝이가 종이를 받아들고 치부한테 뭐라 그래? 너 잡혔어? 이렇게 말하는 거야. 너 잡혔어? 라고 말해. 어디 전령 보자? 라고 말해. 종이를 치부한테 보이죠? 저 상인계층이에요? 어디? 상인계층. 어디 전령 보자. 그래서 종이를 치부한테 보이죠? 종이를 보더니 말뚝이에게 끌려 양반 앞에 옵니다. 그래서 치발이 엉덩이를 어디다? 양반 코앞에다 내밀게 하여 그럼 잡아들였어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역시 양반을 뭐 하는 거니? 조롱하고 무시하는 행동이 되겠죠? 그럼 잡아들였어. 그랬더니 이놈 말투가 이게 무슨 냄새냐? 엉덩이를 거기다 갖다 쓰니 냄새가 나죠. 자, 넘어갈게요. 괜찮아. 이놈이 피신을 하여 다니기 때문에 왜? 피신하여 다닌다고 했죠. 왜 피신하여 다닐까요? 그렇지. 나랏돈 노랑돈을 칠푼 잘라먹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피신의 이유는 뭐 했기 때문에? 국고를 횡령했기 때문에. 아, 국고라는 말보다 다른 말이 없나? 나랏돈? 국고가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국고는 이게 나라의 창고니까 좀 비슷하긴 한데. 그래서 횡령. 그러니까 아무튼 그렇죠. 때문에 양치를 못하여서 그렇게 냄새가 나는 모양이 되다 이렇게 말해요. 그랬더니 그러면 이놈의 모가지를 뽑아서 밑구녕에다 갖다 박아라 라고 말하는 거죠. 이게 양반의 폭력성, 즉 양반의 횡포를 말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치발의 잡아들이기고 전환입니다. 여기서는 발단 전개, 전환 결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까지가 이제 치발의 잡아들이기. 전환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전통 선생님도 이 교과서에서 나온 개념이에요. 202 개정 나오면서 천재선 이건 발단, 전개, 전환, 결말 이게 전통국의 구조라고 봐요. 자, 치바리를 이제 잡아들이라라고 말하는 거죠. 치바리 잡아들였어요. 그래서 이놈 모가지를 뽑아서 밑구녕에 갖다 박아라. 양반의 이제 폭력성과 횡포를 보여주죠. 그랬더니 말뚝이가 뭐라고 하느냐? 말뚝이 말을 잘 들어봅시다. 샌님 말씀 들으셔. 시대가 금전이면 그만인데라고 말했지. 이걸 우리가 이제 물질 만능주의 세태야. 그때 돈이면 되는 세상이었어 그때. 뭐 공명첩도 발행되고 또 돈으로 모두 사, 족보도 사고 이런 거잖아. 그러니까 돈이면 다 되는 세대. 그래서 황금 만능주의 세태. 그럼 다른 말로는 또 뭐라고 하냐면 배금주의라는 말도 써요. 배금주의. 배금주의는 무슨 뜻인 것 같아? 금을 숭배하는 거야. 금을 숭배하는 거지. 배금주의 이런 것들이겠죠. 그래서 야 시대가 요즘 같은 시대에 물질 돈이면 다 되는 세상인데 하필 이놈을 잡아다 죽이면 못하겠어. 돈이나 몇백 명 내라 하고 해서 우리끼리 논아 쓰도록 하면 새님도 좋고 나도 돈량이나 벌어 쓰지 않겠소 라고 말해. 그러니까 이 양반들의 무력과 이제 부정부패가 나오는 거야. 여기 부정부패를 눈 감아주잖아. 그럼 새님이 못 본 채하고 가만히 계시면 내 다 잘 처리하고 갈 것이니 그리 알고 계시오라고 말하지. 그럼 여기서는 부정부패 누구도 동조해. 말뚝이도 동조하지. 앞에서는 이런 양반을 조롱하고 풍자하는 역할을 했지만 이 뒷부분에서는 말뚝이가 이런 부정부패에 동조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국가리 정단에 맞춰 일제히 어울려서 한바탕 춤추다가 전원 퇴장한다. 이렇게 해서 결말이 끝났어요. 됐죠? 요게 봉산탈춤 제6가장 양반춤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7과장은 미알과장인 거고요. 그래서 교과서에서 많이 실리는 건 이 6과장하고 7과장이 많이 쓰이게 돼요. 이렇게 출판사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그래서 6과장이죠. 요거 볼 때 너네 그 피드백지 한번 볼까요? 피드백지 한번 봐봐. 선생님 피드백지를 좀 웬만하면 되게 자세하게 해놨거든요. 엄청 자세하게 했어요. 봐봐 봉산탈춤 거기죠. 봉산탈춤 몇 페이지냐? 8페이지. 여기서부터 봉산탈춤인데 자, 거기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자, 촬영은 여기까지.